재벌가의 60대 회장 한도진은 늘 그렇듯 밤늦게까지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수십 년을 쉼없이 달려온 그의 인생은 성공으로 가득했지만 정작 마음 한편은 텅 빈 채였다. 몇 해 전 암으로 아내를 떠나보낸 이후로 그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도 반겨주는 사람 없는지 식탁 위에 혼자 놓인 식기, 그리고 가끔 들려오는 아내의 웃음소리 같은 환청까지 그는 그 공허함을 견디기 위해 무의미하게 TV를 켜거나 휴대폰을 넘기는 습관이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유튜브 영상 하나를 클릭하게 된다. 썸네일 속에는 눈물을 머금은 채 카메라를 바라보는 50대 여성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별다른 기대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지만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그의 손은 멈췄다. 화면 속 여성은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다. 젊은 시절 가난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온 시간, 남편과의 이별, 그리고 홀로 버텨낸 수십 년의 살. 그리고 몇 년 전 찾아온 암 진단. 그녀는 병원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매일 카메라 앞에 앉아 자신의 하루를 기록하고 있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해요. 그 한마디가 유난히 오래 그의 가슴에 남았다. 그녀의 말투는 특별히 꾸며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진심으로 느껴졌다.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진 모습, 고통에 찡그린 얼굴, 그래도 웃으려 애쓰는 눈빛, 그 모든 것이 마치 과거 병실에 누워있던 아내의 모습과 겹쳐졌다. 도진은 어느새 화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 눈물이 흐르는 것도 모른 채 그는 끝까지 영상을 시청했다. 영상이 끝나갈 무렵 채팅창과 댓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말을 남기고 있었고 후원 알림이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다.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다. 도진은 그 장면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후원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몇백만 원이라는 금액을 입력했다. 손이 떨렸다. 그가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돈을 쓰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확인 버튼을 누르자 채팅창에 그의 후원이 크게 표시되었다. 순간 채팅창이 술렁였고 화면 속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맞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숙이며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모습에 도진의 가슴도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저 조용히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오래전 병실에서 아내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고마워요라고 말하던 순간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도진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밤 그 여성의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고 때로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리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여성은 영상에서 말했다. 저는 아프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도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의 텅 비어있던 삶 속에 작은 불빛 하나가 다. 그날 이후로 도진의 삶은 겉으로는 여전히 단단하고 변함없는 궤도를 따라가는 듯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조용한 균열과 함께 새로운 방향이 자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버티듯 보내지 않았다. 아침의 공기, 커피의 온기, 창밖의 빛 같은 사소한 것들이 전보다 또렷하게 느껴졌고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오늘도 살아있어 채널을 찾는 것이 하나의 의식처럼 자리 잡았다. 수님의 영상은 여전히 담담했고 때로는 고통스러웠으며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모든 순간이 누군가의 삶을 단단하게 붙잡아주고 있었다. 도지는 그 변화를 멀리서 지켜보며 자신 역시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다. 그는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도진은 달라졌다.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여전히 새벽 6시에 기상했고 출근 전 운동을 거르지 않았으며 오전 8시에는 어김없이 집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검토했다. 수십 년간 굳어온 습관은 쉽사리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무언가가 변해 있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예전처럼 곧장 서재에 틀어박혀 술잔을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채널을 찾았다. 유튜브 채널의 이름은 오늘도 살아있어였다. 소박한 이름이었다. 조회수도 구독자도 많지 않았다. 영상들은 전문적인 편집 없이 고스란히 일상을 담고 있었다. 항암 치료를 마치고 돌아와 힘겹게 국 한 그릇을 끓이는 장면,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며 눈을 감는 장면, 조심스럽게 모자를 벗고 거울 앞에 서는 장면. 꾸밈이 없었기에 오히려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수님이었다. 경기도 어딘가에 혼자 살고 있는 52살의 여성이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웠고 남편은 아이들이 어릴 때 집을 나갔으며 큰아들은 오래전 연락이 끊겼고 작은 딸은 멀리 캐나다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은 건 2년 전이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한 달을 아무것도 못했다고. 그러다 어느 날 그냥 카메라를 켰다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는데 말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도지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손을 멈췄다. 말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깊은 고독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 그는 댓글을 남겼다. 처음에는 짧게 잘 보고 있습니다. 힘내세요라고만 썼다. 화면 속 세상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는 그저 도진이라는 닉네임을 썼다. 재벌 회장도 한도진도 아니었다. 그냥 도진이었다. 수님은 댓글에 직접 답을 달았다. 감사해요, 도진님. 오늘도 와주셔서 힘이 났어요. 그 짧은 문장을 그는 한참 들여다봤다. 이후로 댓글이 조금씩 길어졌다. 어느 날 수님이 오늘따라 유난히 외롭네요. 비가 오니까요라고 영상에서 말했을 때 그는 댓글에 이렇게 남겼다. 비 오는 날은 원래 외롭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창문을 열어두면 빗소리가 좀 친구가 되어주더라고요. 다음날 영상에서 수님이 웃으며 말했다. 어젯밤에 도진님 댓글 보고 진짜 창문 열었어요. 빗소리 들으면서 잠들었는데 오랜만에 깊이 잤어요. 도진은 그날 처음으로 혼자 소리내어 웃었다. 오래된 웃음이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거의 써본 적 없는 근육이 움직이는 느낌이었다. 2달이 흘렀다. 도진은 계속해서 후원을 이어갔다. 처음처럼 크지 않게, 눈에 띄지 않도록. 그는 자신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돕고 싶어서 돕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수님이 영상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번 달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오랫동안 꾸준히 응원해 주시고 계세요. 이름을 밝히지 않으셔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했지만 혹시 보고 계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주신 마음이 저를 살리고 있어요. 도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다. 눈 뒤가 뜨거워졌다. 그는 아내를 떠나보낸 이후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말이 마음에 닿은 적이 없었다. 직원들이 허리를 굽히며 말하는 감사합니다와는 달랐다. 화면 속 그녀의 목소리는 꾸밈이 없었고 떨리고 있었고 진심이었다. 그는 조용히 댓글을 남겼다. 저도 감사합니다. 봄이 왔다. 도지는 오랜만에 비서실장 최 부장을 불렀다. 재단 쪽으로 암 환자 지원 사업 규모를 늘릴 수 있는지 검토해봐. 최 부장은 눈을 깜짝이며 물었다. 어떤 계기가 있으신 겁니까? 도지는 잠시 말이 없다가 답했다. 그냥 늦은 것 같아서.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 말 안에는 수십 년어치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사업에 파묻혀 살아오는 동안 그는 돈을 많이 썼지만 진심으로 쓴 적은 드물었다. 기부도 했고 재단도 운영했지만 그것은 대부분 세금이나 이미지 차원이었다. 처음으로 그는 정말로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았다. 재단은 이후 석 달 안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규모를 3배로 늘렸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어렵고 복잡하면 아픈 사람이 신청을 못한다는 것이 도진의 지시였다. 실무진은 의아해했지만 그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여름 초입의 어느 날 수님의 채널에 오랫동안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다. 사흘이 지나도 닷새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댓글에는 걱정 어린 메시지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수님은 영상 말미에 댓글을 읽다가 그의 댓글을 발견하고는 조용히 웃었다. 도진님도 오셨네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가을이 깊어질 무렵 도진은 처음으로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 오래 망설였다. 선을 넘는 것인지 신뢰가 되는 것인지. 그러나 결국 그는 간단하게 썼다.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치료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지 알고 싶어서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장이 오는데 이틀이 걸렸다. 감사합니다, 도진님. 사실 지금 다니는 병원보다 더 좋은 곳에서 치료받으면 나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엄두가 나지 않아서요. 그냥 지금 이대로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도진은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 앉아 있었다. 그리고 다음날 재단 의료팀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암센터에 진료 예약을 잡았다. 비용 일체는 재단에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조용히 처리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길 바랐다. 그저 그녀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수님에게는 짧게 전했다. 좋은 병원에 연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담 없이 한 번만 가보세요. 늦가을의 어느 저녁, 도진은 오랜만에 아내의 묘소를 찾았다. 해가 일찍 지는 계절이었다. 묘 앞에 앉아 그는 오래된 낙엽 냄새를 맡으며 말없이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요즘은 조금 괜찮아. 아직도 보고 싶지만. 바람이 스쳤다. 낙엽 몇 장이 발치에 떨어졌다. 우연히 한 사람을 알게 됐어. 당신이 아프던 때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살아있다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 그는 말을 이으려다 잠시 멈췄다. 목이 조여들었다. 당신이 가고 나서 나는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었던 것 같아. 일하면서도 집에 있으면서도. 근데 이제는 조금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조금은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바람이 다시 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어쩌면 그것이 아내의 대답이었을지도 모른다. 겨울이 찾아왔다.
수님의 채널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영상 속 그녀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목소리에 힘이 생겼다. 새로운 병원에서의 치료가 잘 맞고 있다고 했다.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라고 그녀는 영상에서 말했다.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덕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구독자도 늘었다. 언론에 한번 소개된 이후로 그녀의 이야기가 조금씩 알려졌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그녀의 채널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댓글들이 늘어났다. 저도 지금 투병 중인데 선생님 영상 보면서 버티고 있어요. 혼자 아파서 무서웠는데 여기 오면 덜 무서워요. 도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우연히 그 연결고리의 작은 부분이 되었다는 것. 연말의 어느 날 수님은 영상에서 말했다. 올해를 돌아보면 정말 많이 무너졌었어요. 근데 많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게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저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잠시 카메라를 바라보다 덧붙였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해요. 도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것은 처음 그녀를 만난 날 그의 가슴에 꽂혔던 바로 그 말이었다. 수백 번을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달랐다. 처음에는 그 말이 슬프게 들렸다. 두 번째는 안타깝게, 세 번째는 숙연하게, 그리고 지금은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들렸다. 그는 댓글을 남겼다. 저도 그렇습니다.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긴 말보다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새해 첫날, 도지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다. 멀리 산자락 너머로 첫 햇살이 번지고 있었다. 그는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그 빛을 한동안 바라봤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매년 새해 첫날이면 둘이 함께 해돋이를 보러 갔었다. 그것이 그들만의 작은 의식이었다. 아내가 떠난 뒤로 그는 그 의식을 멈췄다. 혼자 보는 해돋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그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어딘가에 수님이 있었고 그녀를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새벽을 버텨온 모든 이들이 있었다. 세상은 그 전날과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지만 그의 마음 안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텅 비어 있던 자리에 작은 온기 하나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예전처럼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일만 하며 보내고 싶지도 않았다. 누군가에게 닿는 일을 하고 싶었다. 마음이 마음에 닿는 일. 그것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늘 그에게 바랐던 것이라는 걸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햇살이 조금 더 높이 올라왔다. 그 빛 속에 서서 한도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진심으로 생각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다.